이거 좀 답답한 상황이 연속인데요. 현대기아차가 4월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 차, 사실 워낙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단연 플래그십 모델일 겁니다. 기아는 EV9이 그렇고 현대차는 앞으로 출시될 아이오닉 7이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EV9이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잖아요. 판매량 목표가 5만 대였는데 실제 판매량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오고 있고 2천만 원 할인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도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이오닉 7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EV9의 완벽한 형제차고 이 소리는 결국 상품성도 비슷하게 가격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EV9하고 판매량 성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막막한 소식도 나온 상태라 EV9의 판매 상황과 아이오닉 7의 전망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초강수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안과 전략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V9의 판매 실적부터 볼까요? 지난 6월에 출시됐잖아요. 이때부터 11월까지 집계된 판매량을 보면 5,364대에 불과합니다. 이게 좀 반전이긴 하죠. 8일 만에 사전계약 대수 10,000대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실제 판매량은 사전계약 대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목표 판매량이 5만 대라고 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체감되기 쉽게 표현하자면 G90보다도 안 팔린 거고요. 베뉴나 QM6 같은 차와 판매량이 비슷한 겁니다. 기아가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차인데 판매량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왜 안 팔리는 걸까요? 플래그십 모델이고 비싼 차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G90하고 비슷한 판매량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판매량 목표를 5만 대로 둔 건 이만큼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한 거잖아요. 목표치와 실제 판매량 수치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인데 기존에 많이 나오던 얘기는 초기 품질 문제 같은 거죠. 출시 초기에 동력 상실 문제 때문에 언론 보도가 크게 됐었고 이것 때문에 리콜 조치가 이뤄지고 고객 인도도 일시 중단됐었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산타페가 하이브리드 모델 고객 인도 이후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랜저는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이 차들 모두 초기 품질 문제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판매량 상위권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EV9이 초기 품질 문제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하려면 산타페나 그랜저도 안 팔려야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감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SUV이기 때문에 가려진 면이 없지 않은데 EV9은 기아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표현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네시스로 치면 G90, 벤츠로 치면 S클래스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K9 같은 차란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K9도 다른 플래그십 모델들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도 많고 입소문 때문에 사는 차주들도 많은데도 판매량이 폭발적이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플래그십 모델은 마냥 가성비만 따질 수는 없다는 거겠죠. EV9한테 필요한 건 K9보다 더 고급스럽거나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 맞게 혁신적인 면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플래그십 모델이면 그 브랜드에서 가장 대접받는 차이기도 하면서 이름만 들어도 고급차라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만약 내연기관 플래그십 모델의 기준이라 친다면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혁신적인 모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EV9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한마디로 가격과 모델 위치에 비해서 이렇다 할 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냥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팰리세이드 같은 차예요. 그런데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비싼 차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시작 가격이 7,300만원대입니다. 풀옵션 모델은 9천만원이 넘습니다. 즉 이 정도 가격대면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 모델이 네임밸류 같은 게 중요해지는 수준인데 단순히 비교해보면 됩니다. 7천만원대 이상이면 사이버 트럭이랑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얘는 지금 예약 대수만 100만 대, 많게는 200만 대가 넘는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대기만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연간 생산 능력은 12만 5천 대, 2025년까지 25만 대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생산 능력이 그렇게 뒤처지는 편도 아닙니다. EV9하고 비슷한 가격대인데 분위기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냥 디자인부터 혁신 그 자체니까요. 이게 뭐 테슬라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구매 포인트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플래그십 모델은 고급스럽고 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기차 플래그십은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혁신이 구매 포인트가 되면서 요즘 자동차 시장의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EV9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만큼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냐 이런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란 겁니다. 이 대목에서 걱정되는 건 아이오닉 7입니다. 이게 평소와는 좀 다른 게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는 욕먹으면 잘 팔린다는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요가 주춤하다고 하잖아요. 하필이면 아이오닉 7은 EV9하고 완전한 형제차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아이오닉 7은 형제차라는 이유로 상품성과 가격 모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조건에서 아이오닉 7이 EV9과 다르게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이오닉 7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일 겁니다. EV9이 실현하지 못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거나 아니면 아예 팰리세이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서 출시하는 게 방법이겠죠. 팰리세이드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정도 크기의 대형 SUV를 3천만원대부터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코나랑 가격이 거의 겹치는 겁니다. 중간 트림, 중간 옵션으로 하면 4천만원대 중반으로도 가격을 맞출 수 있고, 팰리세이드는 즉 가성비가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차란 거죠. 전기차 시장에서는 혁신이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면 레벨3 자율주행 같은 게 탑재되면 좋다는 건데, 원래는 이걸 EV9이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고,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레벨3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계획도 아예 연기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나요? EV9 GT에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최근에 기아가 EV9 GT 계약자들한테 인도 시점을 구체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고, 현대차는 G90에 레벨3 기술을 적용하려 했는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실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좀 더 정밀한 테스트가 필요한 단계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술 적용을 연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거죠. 결국 대형차라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혁신을 갖추느냐, 가성비를 밀고 가느냐, 두 가지란 건데, 아이오닉 7하고 EV9은 두 가지 모두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상용화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가성비를 내세우기도 힘들죠. 이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가성비를 내세운다는 건 이미 출시가 된 EV9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건데, 이전에 구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며 나머지 전기차들도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건 또 명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하필 지금은 뭐래도 비싼 전기차는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은 IRA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트럼프 당선 이후로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유럽은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 기준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유럽판 IRA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건 크고 비싼 차가 아니라 저렴한 차란 거죠.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 전기차를 견제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잖아요. 전기차 관련 정책이라던가 신형 전기차,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유럽은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판 IRA가 발표된 이유 중 하나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들은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 빠르게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없어도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하는 게 방법이고, 이건 최근에 해외발 수직으로 자주 들려오고 있는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나마 한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가 초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지만 하이브리드 차가 견고하게 메꿔주고 있으니까요. 다만 EV9이나 아이오닉 7에 비해서 저가형 전기차는 캐스퍼 말고는 이렇다 할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주목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